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스쿨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GTLF 9월 3일 적중특강 512의 적중특강을 같이 진행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자료는요, 바로 댓글이나 그 다음에 더보기란을 확인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문제를 미리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제에는 항상 하나씩 골고루 등장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진행 시제만 출제된다는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는 보통은 3대 3으로 등장해서 총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가끔은 발생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쯤은 4대2나 혹은 혼합가정의 개념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공식, 외운 대로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반드시 소거법이나 그 다음에 겹치지 않았는지 소거를 하시거나 헷갈리는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를 반영하시면 좋겠고요. 가정법은 공식대로만 가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준동사로 갈게요. 내가 32점이 목표다 하더라도 일단 끝까지 준동사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왕 공부를 했으니 43점 이상 나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동명사랑 투부정사는 사실 암기할 게 많긴 하겠지만 그 포인트만 잘 지켜주셔도 6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대 3으로 나온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 부분을 확실하게 외워준다면 여러분 헷갈리는 부분에서도 고쳐서 맞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은 두 문항인데요. 특징은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구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조동사랑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연습을 해주셔야 실전에서도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관계사는 공식대로만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2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나는 만약에 50점 이상 혹은 65점 이상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나는 다 맞춰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해보세요.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접속부사 유형이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조동사나 해석 문제가 1번부터 나왔을 때 약간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65점 이상의 목표신 분들은 일단 자신감이 있게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풀고 나중에 풀어도 되고요. 혹은 그냥 순서대로 푸는데 뭐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요약 연결을 하기로 했었죠. 1번, 2번 문장을 요약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에 was engrossed in 엄청 몰두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협동하는 그런 거예요. 협동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1번 문장 요약해보면 나는 프로젝트 몰두해서 진행 중이었어요. 그쵸? 몰두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 New opportunities were arising. 새로운 기회가 등장한 거죠. Which could prepare my career to new heights. 그래서 나의 경력을 prepare, 즉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것만 보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논리 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직은 힘들 수 있어도 일단 항상 우리가 적용할 건 소거법이에요. 일단 소거부터 하고 나머지 거에서 논리성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For example은 구체 설명입니다. 그쵸? 구체적으로 가려면 latest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인 것인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소거를 하고요. 대신의 개념도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프로젝트를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뭔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신에는 문맥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죠. 자, instead가 들어올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문맥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디 가야 됐냐면요. 수업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instead 실제로 나왔던 패턴이에요. 수업 대신에 나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확실하게 instead가 나올 수 있게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however과 nevertheless는요. however, nevertheless 둘 다 역접이죠.
however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나.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둘 중에 맞는 거 골라라라고 들어간다면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반드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는 프로젝트에 정말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어프로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패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A번 정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온다면 나는 프로젝트를 몰두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논리적인 관계를 보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nevertheless는 앞의 내용에 대한 반대의 상황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둘 중에 정답을 고르라는 문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해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는 누가 봐도 시제 문제네요. 자, 시제 문제가 등장했고요. 뒤에 동사를 보니 worked, 과거 동사니 바로 were taking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시제 문제는 여러분, 저는 보통 이렇게 과진이라고 적고 넘어가요. 그래서 한 번 적으면 이게 각인이 되나 봐요. 너무나 기억에 잘 남아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문장 구조만 봐도 should 생략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imperative that Jenny 동사 원형 contact라는 C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주어 다음에 당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장, 요구, 제한, 명령의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무조건 등장할 텐데 딱 3년에 딱 한 번꼴로 이 대시 생략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생략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럼에도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선택지에 뭐가 있다? 동사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헷갈릴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패턴이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당위성의 형용사 부분이에요. 항상 is이 주어로 등장하고 was나 is, 이 비동사가 나오며 당위성의 형용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문제는 선택지만 봐도 가정법의 유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had, 주어, pp가 등장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체크를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그럼 어땠을까요? If she had known the future. 이런 문장에서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로 이렇게 바꿔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추고 계시죠?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에요, 여러분. 32점이신 분도 100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보시고 지금 9월 3일 적중 특강 자료 외에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적중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셔야죠. 여러분 충분히 보셔야지 그 회차마다의 제가 특징을 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번씩 보시면 문법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Fo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간이라는 완료의 단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 또 시제적 단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라는 의미로 이 until 뒤에 미래의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과거 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until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다라고 외워주시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시점이나 주어 동사, 이게 전치사도 되고 또 문장에 올 수 있는 접속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보거나 아니면 시점을 잘 보셔야 해요. 그러면 과완진을 바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 별표하시고 과완진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벌써 기억나요. 2번의 과진, 5번의 과완진. 자, 나중에 속어법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6번입니다. 자, 6번은 준동사 유형이에요. 준동사 3대3으로 등장하죠.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 to 부정사가 정답이죠. fail은 to 부정사랑 매칭이 되니까요. to 하나 나왔어. 이렇게 적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번호가 1, 2, 3 순서대로 나와 있는지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to address. 자, 그리고 우리 GTF 레벨 2에서는 항상 단순 투부정사와 단순 동명사만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패턴에서 살짝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나 깔끔하게도 to be pp가 정답이 되게끔 출제가 돼요.
이 형태는 뭐냐면 능동에다가 수동을 섞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to be pp는 수동의 개념이다. 수동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정답이 되었을 때 능동과 수동이냐를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A, B, C, D 선택지를 봤을 때 너무나 뻔하게 ing는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to have pp랑 to be pp만 고려하면 되는 이런 깔끔한 유형 위주로 출제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항상 have가 들어가는 시제가 적용되는 유형은 오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단순한 게 정답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투부정사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The sons of achievement.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봤을 때 여기 동사 자리인데 선택지를 보니까요. 지금 이분은 누가 봐도 가정법의 유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항상 had 주어 pp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앞에는 없기 때문에 뒤에 존재하겠네요. Had we done our task more successfully 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가정법의 도치 유형이 항상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만 등장하는데요. 맨 앞에 문두에 나오는 경우에는 누구나 빠르게 체크할 수 있지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꽁꽁 숨어 있어요. 게다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CD 자리에 혹은 중간중간에 시제를 섞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멘붕이 오겠죠. 이럴 때 항상 시제인지 가정법인지가 고민이 될 때 지금은 너무나 뚜렷하게 가정법이니까 가정법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헷갈릴 때는 항상 had 주어 pp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고요. 정답은 당연히 would have be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조동사 유형인데요. 조동사 유형은 이제 회차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등장할 텐데 정말 많이 등장하는 정답이 바로 지금 소재의 정답이 됩니다.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wear out, 다 닳아진다, 닳는다라는 의미죠. quickly from excessive phone usage while charging. 충전하는 동안 과도하게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뭐 할 수 있다? 배터리가 빠르게 닳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주어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야 된다는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will은 사실 나오는 그런 사례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will은 미래 시제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 미래 시제가 딱 나오는 경우예요. 미래 시점 부사들이 등장하는 경우랑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자, 그리고 will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런 문장의 구조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true, believe. 확신의 동사와 함께 보통 지체프에서는 will이랑 매칭돼서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래가 아니라면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can과 may가 정답이 많이 되는데요. 당연히 해석을 해봐도 스마트폰 배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can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상황적 단서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짝꿍 표현들도 암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으로 갑니다. 9번은 준동사 유형으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투부정사가 벌써 2번 등장했습니다. 그쵸?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게 항상 많아요. 제가 적중특강 찍을 때마다 설명드리는 게 매번 질문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allow 같은 경우에는 사명식 구조로 외워주셔야 돼요. allow, recommend, require, request. 자, 그 다음 advise도 있네요. advise. 이런 동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동 형태나 오형식 구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투부정사랑 매칭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동사가 능동으로 활용이 됐을 때는요. 반드시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취하게 됩니다. allow ing, recommend ing. 그렇다면 이건 왜 투부정사인데요? 앞에 명사가 있어요. 오형식 구조입니다. 오형식 구조에서 분사나 동명사가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동명사는 특정 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동명사가 매칭된다라는 공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또 분사랑 매칭되는 뭐 현재 분사랑 매칭되는 그러한 지각 동사도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투부정사만 오형식에서 적용된다. 그래서 명사 투의 구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간단한 D번1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준동사 중에 투부정사가 2개나 벌써 나왔어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By the time 세모하셔야 되겠죠. 동사 arrives입니다. By the time은 미완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80~90% 이상인데 그런데 우리 과거로 연결이 된다면 만약에 arrived라면 과거 완료 진행이나 과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By the time 여기는 미래 그리고 for 6 consecutive months consecutive는 연속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미완진은 A번을 체크합니다. 미완진, 과진, 과완진, 미완진 이렇게 3개가 등장했습니다. 겹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지금 유형을 보니 even if가 보여요. 자, 11번은 별표, 신유형입니다. 11번 문제는요. 별표가 시제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트를 쳐볼까요? 신유형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보통 우리가 가정법을 접했을 때 if만 봤을 거예요. 혹은 좀 특이하다 그러면 if only라는 게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도치 유형이 좀 특이한 형태죠. 그런데 최근에 even if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가정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로 나왔었고요. 결국에 if가 보이면 그냥 하나의 접속사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인지 헤드 PP인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인 would 가이드를 정답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으로 갈까요? 12번 문제를 보니 자, mandatory 의무의 표현이 나왔어요. It is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원형. should 생략이 벌써 2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쵸? complete라는 단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should 생략을 이제 고려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돼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자, 해석을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 delicate Misuma pudica plant. 자, 이건 고유명사예요. 어떤 식물이래요. Exhibits a fascinating behavior. 엄청난 매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 바로 dancing입니다. 그럼 플랜트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식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춤을 춘대요. 춤추는 그림 같나요? 춤추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식물이 자의적으로 춤을 춘다라는 내용이에요. When exposed. 지금 문장의 구조는 분사구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분사구문의 공식이 일단 접속사 생략,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 그 다음에 동사의 ing인데 원래 문장은 When the plant is exposed. 어떤 현상이 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 식물이 exposed to the sunlight. 빛에 노출되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이 식물이 빛에 노출될 때마다 그래서 어떠한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건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정해져 있는 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물이 햇빛에 노출이 된다면 It's very like leaves. 자, 이런 나뭇잎이 sway, 흔들릴 거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최신 출제 포인트며 그리고 정답이 뭐가 아니라 would가 아니라 should랑 must가 아니라 will이 정답이 됐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힌트를 좀 드리면 여기서 when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제예요. 비록 여기서는 어떻게 되었지만 비록 여기서는 소거가 됐고 생략이 되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when it is exposed 현재 동사기 때문에 will 동사 원형 이런 식의 패턴으로 보셔도 됩니다. 바로 정답이 A번이죠. 자, 그리고 주어가 leaves이기 때문에 의무성을 가질 수도 없고요. woul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통 출제되는 게 과거로 변형돼서 나오는 변형이라기보다는 대절로 연결되었을 때 과거 동사라서 과거로 연결되는 경우 혹은 과거의 습관 정도가 많이 나오고요. 추측의 would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측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정법의 패턴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매우 떨어져요. 당연히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항상성에 기반이 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소재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The company limited 다음에 ing 형태가 와야 돼요. limit은 제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의 의미나 허용의 의미는 바로 ing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 allow, 제한, limit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ing를 체크를 하시고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If I had more time. 가정법이죠. had pp가 아니라 had라는 거에 주의하셔서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정답이 돼요. 따라서 would delve in B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가정법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은요. 지금 since가 있어요. 완료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과거 완료 진행이 나왔었고 미래 완료 진행이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너무나 뭐 볼 것도 없이 now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저는 정답을 바로 has been ing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until now라고 하는 until 다음에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안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안진이 정답이 되고요.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에 보시면 next month는 바로 미래 시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도 시제 문제니까요. 우리 미진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will be attending A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어떤 회차에 따라서 시제에서 난이도가 확실히 어려운 회차도 있고 쉬운 회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적중 특강을 계속 여러 회차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이제 모든 회차에서 안정적으로 어렵든 쉽든지 간에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3일 적중 특강 이전에 등장했던 키워드들도 다 파악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은 지금 여기 유형을 보니까 동사 자리인 건 확실한데 어떤 유형인지 물음표가 생기시죠? 이럴 때 선택지로입니다. 선택지로 갔더니 이거는 가정법이네. 가정법 유형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가정법이기 때문에 지금 뭐를 먼저 찾아야 돼요? if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had 주어 pp를 찾습니다. had 주어 applied, had 주어 pp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It's the thing that 사실 the thing은 that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물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who나 what은 애초에 지울게요. what은 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A와 C를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A는 불완전문, C는 완전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문인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실제로 관계사 유형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컴마가 있으면 대시 오답이다. 이 패턴과 사물이면 that과 which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소거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입니다. 20번은 준동사 유형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준동사가 투부정사가 2개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 동명사가 하나 나왔었죠. limit ing. have trouble은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ing가 오는 패턴이에요. 명사라고 해서 다 투부정사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외적으로 관용 표현에서 명사 ing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distinguishing인 D번을 체크해 주시고 ing가 2개 나왔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바로 보이는 as of this moment를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he is reading in B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떠올려 보면 처음에 나왔던 게 과진, 그 다음 과완진, 미완진,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진 나왔고요. 그쵸? 미진도 나왔고 하나 남았네요. 그쵸? 자, 이제 22번으로 가볼까요? 22번 문제는 바로 준동사 유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5형식 구조에서는 무조건 투부정사이기로 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명사 to기도 하고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기도 합니다. 따라서 to spend. 그러면 우리 투부정사는 벌써 3개가 다 출제되었으니 나머지 나오는 것은 바로 ing를 체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require 바로 뒤에 빈칸이 있어요. 그럼 얘는 형태는 to일까요? ing일까요? 제가 2가지를 내야겠네요. be required. 비동사랑 또 같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지금처럼의 오형식 구조예요. require, 목적어, 그 다음에 빈칸. 각각을 바로바로 우리 주저함 없이 집어넣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1번 requir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be, pp 투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으면 준동사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23번입니다. if 주어 과거동사 정답은 would be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딱 요 정도의 난이도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면 시제 혹은 준동사에서 내가 많이 보지 못했던 단어가 등장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 부분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해요. 자, 이제 24번입니다. 24번 문제를 보니까요. 또 준동사 유형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couldn't stop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요. cannot stop ing 혹은 stop ing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구조네요. 그래서 이렇게 ing가 또 3개가 출제돼서 지금까지 보니까 3대3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3대3 맞죠? 자, 그래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동명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특정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명사가 정답이다라는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관용 표현인데요. 관용 표현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 동사 부분 외우는 게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해석을 해서 연결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팀은 collectively put in tremendous effort,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Meet tight deadlines. 지금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nd deliver exceptional results. 그리고 엄청난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1번 문장. 데드라인 혹은 결과를 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노력. 진짜 짧게 요약을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It became evident that a proper work-life balance was essential for all of us, as most of us suffer from excessive stress. 쌤 보니까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그쵸? 스트레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밸런스 중요. 자,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혹은 그러나 스트레스를 우리가 진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명백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밸런스가 더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보다 이런 식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eanwhile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편이라고 해서 소재가 뭐 다른 한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정답이 될 수 없겠고 instead는 여러분 딱 누가 봐도 대신에라는 말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문제들을 풀다 보면 바자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바자오 사람들은 원래 땅에 살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다 위에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가 instead의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자, 게다가라고 하는 거는 추가 설명입니다.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을 늘어놔야 되는데요. 지금은 추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앞에는 내가 업무적으로 되게 열심히 콜라보레이팅을 했어요. 팀과 함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Work-life balance였고요. 이걸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however를 정답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네요. 어떻게 한 회차에 however가 나오나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석을 믿으시고 나의 정답에 의심을 품지 않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갈게요. 26번 문제는 우리 속어로 접근을 한다면 콤마가 있어서 대소고 what은 초반부터 속어. 자, 그 다음에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를 봅니다. Our goals는 바로 which, 사람 명사가 아닌 사물 명사니까요. 정답 A번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의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 난이도는 아주 무난했다. 그래서 4.5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3.5점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차가 조금 더 비율이 많고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디서 어려워진다? 시제, 그리고 또 준동사,
그리고 해석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제 조동사나 연결사에서 난이도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준동사는 매일매일 시험 보기 전까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에서 특별히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어떤 의도로 편지를 썼는가를 속어법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스키밍을 하면서 어휘를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dedicated followers입니다. STSFM이니까 라디오 스테이션인 것 같아요. 그쵸? For nearly 2 decades, 20년간 라디오를 정말 열심히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Tracing my loyalty to my college years. 자, 그 다음 당신의 스테이션은, 라디오 스테이션은 has consistently upheld a reputation.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냐면 for its commitment to preserving. 보존하고 유지한다라는 게 바로 preserve죠. Preserving the essence of classic folk music. 그러면 우리 고전 포크 뮤직을 계속 이러한 본질을 계속 유지해주는,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다? 아, 클래식 포크 뮤직을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preserving 문제를 풀고 넘어갈까요? 자, preserving 문제. preserving은 뭐뭐를 유지해주고 보존해주는 의미로, 변화나 starting은 시작이죠. assuming은 뭔가를 책임을 떠맡다 혹은 추측하다의 의미니까 maintaining, 바로 사전적 동의어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조금 더 해볼게요. The hosts on your radio channel have gained recognition. 어떠한 인정을 받아왔어요. For their deep knowledge of historical. 역사적이면서도 현대의 인물들에 대한 엄청난 깊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In traditional folk music. 네, 전통 포크 뮤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 일단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라디오 스테이션을 좋아하는 이 아이는요, 나는요, 트래디셔널 포크 뮤직을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20년간 dedicated follower가 되어 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However, 하지만 I've recently observed an abrupt shift. 갑작스러운이라는 게 바로 abrupt라는 의미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파악을 한 거예요. 자, 이 shift는 좀 이따가 문제로 접할 텐데 변화의 내용을 담은 걸 정답으로 선택하겠습니다. In the music selection. 자, 음악 선곡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걸 전달하고자 하겠죠. There seems to be an increasing emphasis. 뭘 강조하냐면요. on contemporary music. 현대 음악의 강조를 더 두고 있어요. 뭐 대신에? Instead of the station's traditional folk music focus. 기존에 하던 포크 뮤직보다 현대 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나는 포크 뮤직을 좋아하는데 현대 음악이 조금 더 치중이 되니까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별로겠죠. 자, 이제 마지막 if절도 무시하면 안 돼요. If you made a decision to focus on modern music. 만약에 모던 뮤직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I'd love to know about it so I can begin the search for a new station. 새로운 라디오 스테이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니까 좀 알려달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고 라디오를 그렇게 즐겨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라디오 관련 소재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파트 4에서 특별히 첫 번째 문제에서 엉뚱한 오답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파트 4에서 은근히 내가 첫 번째 문제를 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단락이 이것보단 좀 짧아요. 한 절반 정도의 길인데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조금 파악을 하시고 선택지의 키워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소거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첫 번째 유형에서 엉뚱한 정답을 고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7번으로 갈게요. 목적을 푸는 문제인데요. 자, 선택지에서 속어법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A번 to express dissatisfaction. 불만족이에요. with the radio host's knowledge of folk music. 자,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게 뭐예요? folk music에서 contemporary music으로 포커스가 이동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뒤에 있는 키워드에서 호스트의 널리지가 아주 빈약하다 이런 부분은 소거를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A번을 했다. 그러면 해석을 제대로 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문단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흐름까지도 쭉 내가 잡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B번입니다. To inquire, 물어봅니다. About the sudden change.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In music selection on STS FM. 자, 물어보는 거, inquire. 지금 일단 맞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CD를 소거를 해줍니다. To commend, 칭찬해줍니다. Program director for, 뭐를 칭찬하냐면 for changing the music to contemporary music. contemporary music으로 간 걸 칭찬한다? 완전 반대 상황이죠. dissatisfaction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C번도 소거고요. 마지막 D번입니다. To request a list of upcoming events related to tradition folk music. 전통 포크 뮤직에 대한 리스트를 요청한다? 리스트 요청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건 사실 뭐예요? 새로 너희가 모던 뮤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알려줘. 내가 그냥 다른 거 들을게. 이 부분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과 목적어 부분이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D번은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았는데 내가 오답으로 빠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선택지의 경우도 확실하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항상 리뷰했을 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shift의 의미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shift는 변화, 변경 등의 의미죠. 따라서 change가 가장 적절해요. move도 뭔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move는 어떠한 이동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shift, 변경, move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정답 change. 사전적 동의어, 문맥적 동의어까지 매칭이 되는 change를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월 3일 적중특강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난이도 이번엔 좀 괜찮았죠? 이번에 내가 100점을 맞았다 라고 하셔도 준동사는 꼭 끝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적중특강 문제들을 조금 시리즈를 풀어보시면 아마 한 문제 차이로 목표 점수를 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부 잘 유지해 주시고 적중특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